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조한종입니다. 사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프로필을 많이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프로필을 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4시까지인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에이징 이즈 글로벌 비즈니스, 에이징 이즈 굿 비즈니스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강의 의미는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 특히 미국,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시니어 비즈니스와 시니어 마케팅, 또 나아가서 노인복지의 다양한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건 더 정서, 문화,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5월 15일 날 토요일 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 귀한 시간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하실 일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쭉 사례 위주로, 사진 위주로 가니까 중간에 필요 없는 것도 좀 많이 뺄게요. 그리고 부담 없이 보세요.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하시는 일에 도움되면 저는 그걸로도 특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차는 세계 실버 산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전망도 보고 또 앞으로 실버 산업의 가장 큰 주체가 이제 베이비 부모지 않습니까? 또 글로벌 비즈니스니까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말고도 중국과 일본과 미국 세 개의 베이비 부모를 또 볼 필요가 있고 지난달에 제가 참석했던 미국의 노년학회에서 요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실버 산업의 기본은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더불어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에이지 프렌들리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각 부문별, 실버 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별 트렌드와 인사이트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요 키워드를 보게 되면 시니어 비즈니스와 마케팅, 자, 베이비 부머를 좀 보고 유니버설 디자인, 자, 에이지 프렌들리 커뮤니티 또는 시니어 프렌들리 비즈니스 앤 마케팅, 또 요즘 시니어들이 지적 호기심 많죠. 여행하면서 공부하는 모델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스터디 모델, 또 경로당과 복지관을 가기 싫어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로당은 시니어 센터라고 하고 일본의 경로당은 노인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모들이 실버가 되면서 이런 데 가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분들 어디를 가야 되냐? 내가 돈을 조금 내더라도 좀 내 수준에 맞는 복합문화 공간을 가고 싶다. 그 카페 플러스가 요즘 미국, 일본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또 가족 통합, 세대 간 소통, 공감 이런 또 유행이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 자, 시니어 비즈니스는 인간관계를 디자인하거나 인간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업이 출발점이자 마지막이라고 전문가들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보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에이징만큼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한 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서로 각 산업 영역별로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잘 가져가야지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가지고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실버 산업의 가능성과 전망인데요. 자,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요즘 언론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요. 실버 산업이 아주 돈이 될 것처럼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네, 이게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유아용 산업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노인 요양 복지시설 또는 간병인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다. 얘기고 또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까 신내수시장 5대 알짜 산업에 또 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실버 산업 규모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올해 전체 산업 대비해서 4.7%를 예상하고 있고, 향후 10년에는 10%까지 성장할 걸 예상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2010년도에 44조는 실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니어 50세까지 확장하면 지금도 118조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버 산업은 지금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시점입니다. 자, 개화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용품, 기기,
기능성 식품 시장부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죠. 예. 실버 산업의 성장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전문가들 세 가지 얘기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 되는 시점, 소득이 2만 불 되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인식이 성숙하는 시점. 근데 세 번째는 아직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요. 네. 그래서 실버 산업 연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기존 산업이 4.7%였을 때 실버 산업은 12.9%, 약 2배 반, 뭐 이렇게 커지죠. 현재 그동안 주택과 요양, 의료기 같은 하드웨어 위주의 산업이 커져왔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시장이 커지겠다. 거기서 가장 큰 영역은 여가인데 여가가 커지려면 돈이 중요하죠. 금융. 또 정보가 있어야 놀러 갔겠죠. 정보, 여가, 금융이 같이 커질 거다. 얘기입니다. 미국의 노스캐슬 파트너즈라는 투자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실버 관련 마케팅 리서치를 하는 회사인데, 예, 미국의 각 실버 산업을 구성한 요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휴가, 재충전, 주거, 노부모 모시기, 식품, 음료, 보충제 이런 시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각 시장별로 또 규모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을 정확히 알아야지 거기서 내가 어떤 쪽에 시장에 또 맞춰서 진입을 할 거냐, 현재 산업에서 하는 사업에서 또 어디를 더 포커싱을 할 거냐, 더 늘릴 거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이 현재 노인 인구가 60세 이상이 1억 5천 명, 1억 5천만 명, 네, 1억 5천만 명이죠. 전체 인구 대비 11.6%입니다. 향후 15년 후에는 2억 8,400만 명까지 이릅니다. 상당하죠. 중국의 노인들은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이 아직 실버 산업이 우리보다 덜 성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1조 위안, 이게 한 140원인가요? 그러면 140조라는 얘기인데 수요는 140조인데 비해서 공급은 거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누가 치고 들어갈 거냐. 그래서 전 정부가 실버 산업을 뭐 4세대 성장 동력이나 수출 주력 산업이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중국 시장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네. 자, 중국의 시장 가면서 특히 이제 건강용품 시장이 큰데요. 연간 15%, 30%의 속도로 발전하여 왔고 400억, 4천억, 4조, 2조, 한 3조 수준이 되겠죠. 건강식품만. 건강용품 시장은 3조 정도 수준이 되고 유망 투자 분야는 노인 전용 상품, 건강 보조기구, 노인 의료용품, 뭐 생활용품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 양로원, 노인아파트, 노인위원회 등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구매 특혜를 주며 전통 명절 이런 것 잘 활용해야 된다고 이 다롄무역관에서는 동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시장성도 아주 큽니다. 지금 일본이 65세 이상이 22%까지 됐죠. 네, 초고령 사회입니다. 시장 규모도 향후 20년간 77조니까 약 800조 되죠. 아주 큰 시장이죠. 그 중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신체적 능력 둔화를 배려한 상품 서비스가 커질 거다. 그리고 향후에는 관광, 건강, 로봇, 화장품, 주택, 여행 이런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동경증권거래소 일부 상장기업 중에서 70%가 실버 관련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또 향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마케팅 부서들이 있죠. 그 안에 실버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 실버 전담 인력을 만들 거고 전담 부서를 만들기 전에는 인력이라도 분명히 고용을 해야 될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마케팅하고 시니어 마케팅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일하면서 고민되는 게 항상 머리와 가슴 사이에 갭을 극복하는 게 어려운데 시니어 마케팅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실버 산업학과 공부하는 게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 리폼 산업이 커질 거다. 예. 배리어 프리 상품,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이에요. 역시 일상생활에서 고령화에 따라서 신체적 기능을, 그죠? 보완하거나 이런 산업들이 커질 거라는 거죠. 양력, 근력, 시력, 지각, 청각 이런 것들이요. 네. 이 자료는 코트라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일본 실버 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이 자료 오픈되어 있으니까 보십시오. 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이비 부머를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 부머가 앞으로
실버 산업이 아니라 우리는 시니어 비즈니스까지 봐야 된다. 실버 산업은 아직 복지 마인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비즈니스로 봐야지 우리 하는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보다 딱 10년 앞서갔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는 한국 동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 55년부터 63년생까지 보면 800만, 약 16% 되고요. 그죠? 53년부터 65년까지 확장하면 20%까지 되죠. 일본은 806만 명, 미국은 7,800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 대비해서 약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틀라이프 보험회사 있죠. 매틀라이프 머티리얼 마켓 인스티튜트라는 유명한 시니어 전문 마케팅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베이비 부머를 유독 또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 베이비 부머가 돈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이혼한 사람, 아이를 없는 사람, 독신인 사람, 베이비 부머가 많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오른쪽 밑에 US 센서스에 보게 되면 베이비 부머의 14.2%가 이혼했고요. 또 45세 이상 여성 5,700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이 지금 결혼하는, 그러니까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혼자 살거나 별거하는, 중요한 거죠. 네. 근데 한국의 실버 산업이 앞으로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미국과 일본이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2배에서 3배가 많은 반면 우리는 현금이 없죠, 지금.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아주 불리한 요소고, 또 하나, 미국과 일본은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 3층 연금 구조가 서로 잘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연금 금액이 작고 퇴직연금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개인연금도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가입하고 안 한 사람들 차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은퇴한 시점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죠. 2020년부터 베이비 부모들이 연금을 받습니다. 12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이 사이에 어떻게 또 살아남을 거냐. 근데 미국과 일본은 4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순간 조금만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미국의 베이비 부머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식주를 포함해서 생활 전반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미국의 베이비 부머가 인터넷 사용하는 전체 인구에서 무려 24%, 4명 중에 1명이 베이비 부머입니다. 상당하죠? 현재 소비자는 4,700만 명 정도.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이 인터넷을 매일 사용합니다. 또 구글의 방문자의 3명 중에 1명이 또 베이비 부머고, 또 동영상 올리는 유튜브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사이트의 28%가 또 역시 베이비 부머입니다. 베이비 부머가 돈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베이비 부머가 예전에는 퍼시브드 밸류, 예전보다 남들한테 좀 드러내고 싶은, 잘 살고, 경제적인 부분 추구하고, 트레이딩업, 집도 규모도 늘리고, 뭐든지 크게 가져갔고, 은퇴한 순간 뭐든지 이제 즐기는 걸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인생의 소유보다는 의미를 찾고, 은퇴가 아닌 평생 일하는, 그게 자원봉사든 사회참여든, 또 규모를 실속 있게 줄여가고 아끼고, 또 가치 부분도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트렌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또 베이비 부머 중에 은퇴한 다음에 3분의 1만이 은퇴한 다음에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나머지 3분의 2는 어떤 식으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베이비 부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하고요. 자, 베이비 부머, 미국의 실버들은 불과 5년 전에는 내가 노인이라고 인식한 나이가 65세였습니다. 65세. 근데 5년 만에 68세가 됐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5년 뒤엔 또 또 70세 초반 되겠죠? 노인이라고 인식을 안 합니다. 일본의 책자를 보게 되면 자기 나이보다 12살에서 14살을 더 어리게 본다고 하죠. 저도 저희 장모님하고 가끔 쇼핑 가게 되면 40대 초반의 옷을 보시면 보고 잠깐 당황될 때가 있는데 실제 사실입니다. 그죠? 네.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있고 즐기고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디카, mp3 다 하고, 한국의 베이비 부머를 쳤습니다. 좀 아쉽게도 기사들이 다 우울한, 슬픈,
고단한. 자, 참 안타깝죠. 이게 이제 주로 금융회사들이 많이 여론 조성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회사 상품 팔기 위해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한국일보가 베이비 부모의 지금 모습을 단편적으로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 캥거루 아빠. 네. 베이비 부머를 알아야 주니까 베이비 부머를 상대로 장사를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베이비 부머를 잘 소개한 최근의 자료가 한국보건사연구원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등장과 노인복지 대응 전략. 이거 참고하십시오. 특성, 가치관, 태도, 환경변화, 노후준비 현황, 사회공헌 욕구, 여행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뭐 노후 인생 설계, 교육 이런 것들 자료가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자료가 얼마 전에 나온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서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이 자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베이비붐 여기 지금 베이비붐머도 있으시잖아요. 본인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능력도 되는데 집안 환경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자녀의 대학 교육비는 내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 99% 대단하죠? 또 베이비 부머 중에 70%는 우리 부모님 용돈을 내가 책임져야 돼. 또 자녀들 결혼할 때도 내가 해줘야지. 90%. 예. 지난 1년 동안 바빠서 문화예술 관람을 못했습니다. 반 이상이. 하지만 직장을 통해서 사회기부는 40.9%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따뜻한 겁니다. 또 스트레스는 다른 세대보다 많이 받아요. 65.2%. 자살도 생각하는 비율이 많은데 그중 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베이비 부머는 이 두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시니어 비즈니스 성공 전략과 시니어 마케팅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베이비 부머를 상대로 한 세일즈 마케팅 부분, 그리고 특성 부분 이런 거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하면 실버는 65세 이상이고 시니어는 우리는 50세 이상으로 좀 본다. 최근에는 40대 후반까지도 시니어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 시니어죠. 그래서 그동안 실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정부 지자체에 부담을 줬고 소외되었고 일자리도 없고 또 갈 곳 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면 앞으로 시니어분들은 경제력도 있고 또 많이 배웠고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자아실현에 관심 많고 자녀하고도 따로 살려고 하고 그죠? 또 사회적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취미생활 또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창의적 여가 활용도 관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는 영역들이죠. 미국의 메틀라이프 머티리얼 마켓 인스티튜트는 미국의 전체 세대를 6가지 나눴습니다. X세대, Y세대, 65세 이상, 베이비 부머도 젊고 중간 나이 든 베이비 부머 3가지 나눴습니다. 숫자가 꽤 되죠. 네. 그 중에서 시니어와 베이비 부머 실버를 보니까 4개로 나눴습니다. 베이비 부머가 46년부터 64년까지가 7,600만 명. 자, 우리 아는 부시와 클린턴도 베이비 부머입니다. 실버 65세 이상은 4천만 명. 그죠? 이걸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카테고리가 7가지예요. 각 세대별로. 아까 6가지 세대를 인구, 건강 및 장소, 일, 주요 사건, 연대기별로 어떤 주요 사건이 있었는지, 또 가족 구성은 어떤지, 주거는 어떻게 옵션을 가져가는,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봤습니다. 자, 현재 2009년도에 베이비 부머들이 7,6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향후 20년간 실버가 되겠죠? 7,200, 400만 명은 죽는다고 보는 거죠. 7,200만 명이 되는데 미국의 베이비 부머 대상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까 봤죠, 이건. 자, 우리나라도 미국의 생각처럼 점점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한 나이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65세라고 존경해주는 거 고마운데, 교통비 지원해주는 거 고마운데, 나 기분 나쁘다. 5세 올려달라는 거죠. 내가 왜 위축되고 건강 능력도 없고, 뭐 이런 인식을 받아야 되냐.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아직 받는 혜택이 크니까, 그죠?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의 목소리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요구도 분명히 의미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나온 얘기가 바로 신노년문화 운동이죠. 그죠? 받는 문화에서 주는 문화로 노인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던 뭐 경륜, 지식, 기술, 지혜 이런 것들을 또는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하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신노년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미국 노년학회 자료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천만 명의 에이징 전문가가 참여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600개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자, NCOA라고 해서 내셔널 카운슬 온 에이징과 어메리칸 서사이어티 온 에이징 두 군데가 같이 주관을 하고, 내용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전략도 공유하고,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는 것들, 또 그런 걸 하고요. 자, 제너럴 세션, 또 동시다발적 워크샵, 또 이번에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시카고의 노인 관련된 시설들, 경로당, 시니어센터와 북한문화 공간, 또 관광지를 둘러보는 이벤트도 있었고, 행사 중간 점심시간과 아침시간과 끝나고 나서도 각종 네트워킹 파티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 파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와 노인복지자들이, 관계자들이 같이 만나서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또 금요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즈니스 파티, 대상은 베이비 부머. 실버산업 박람회도 같이 합니다. 104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정리해보니까 경영 관점에서 봤을 때 에이지 프렌들리 인바이러먼트, 고령자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에 반영하는 접근 마인드가 필요하다. 또 일은 평생 해야 되는데 일도 자원봉사가 영역이 커지고 있고, 선진국이니까요. 이 자원봉사도 여가 세가 정책 중에 아주 큰 포션이다. 자원봉사도 여가다. 그 다음에 가족과 커뮤니티, 케어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풍요롭게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주체를 보니까 건강을 다루고 있고, 재무 중요하죠. 리저, 여행, 여가, 자, 평생교육, 또 각 지역사회나 가정이나 정부나 지자체 이런 데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된 또는 실버산업 관련된 주체들 있지 않습니까? 주체들 간에 서로 잘 윈윈 파트너십,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워서 나는 이만큼 먹을 테니까 너는 이만큼 먹고 서로 양보하고 같이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파트너십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가 11가지였어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 자, 하나씩 보게 되면 비즈니스 앤 에이징. 자, 노인복지는 노인복지고 실버산업 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노인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게 실버산업이다. 그런 인식도 분명히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 관계자들은 아직 실버산업 관계자들 보면은 색안경 끼고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죠. 실버산업의 활성화가 노인복지의 다양성과 진정성 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미국, 일본은. 복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같이 가고요. 또 케어기빙 빼놓을 수 없죠. 또 항상 지역사회에서 출발해요. 내 주변에서, 내 가정. 다양한 프로그램, 라이프롱 러닝, 평생교육. 또 하우징, 억세서빌리티, 접근성, 주거, 요양, 교통, 주변 생활공간에서의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 접근성, 테크놀로지, 기술 많이 발달되어 있죠. 또 인터제너레이션 패밀리즈, 가족 간 소통, 다른 세대와의 소통, 공감, 통합, 이게 중요한 거고, 또 LGBT, LG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성에 대해서도 아주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령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같이 늙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 실버타운 따로 만들고, 이분들 들어가 요양시설 따로 만들고, 참 부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멘탈 헬스, 정신적 건강, 멀티컬처, 미국은 또 다문화 사회잖아요. 스페니ක්, 에이션, 에이프리칸, 그죠? 라틴. 자, 육체적 건강. 또 정부 지자체의 공공영역, 정책과 노인들을 대신하는 주장, 또 리서치, 연구조사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종교를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종교를 뭘 가지든지 간에 좋다. 다만 종교를 가져야지 노후가 편안하고 가족들과 갖고 관계가 좋다. 릴리전 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성 종교를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 날 한 행사가 넥스트 부머 비즈니스 서밋인데요. 참가비가
약 3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어떤 거 있냐? 어널리시스, 시장 상황, 또 각종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채널들, 그죠? 또 전문가들과 점심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마케팅 전략들, 시니어들 어떻게 가져갈지, 네. 네트워킹 리셉션 이런 걸로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일본의 사례를 봤었고, 일본의 책자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과 시니어 마케팅 책을 보면 대충 감은 잡습니다. 미국의 자료는 시니어 마켓을 선점하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원제는요, 터닝 실버 투 인투 골드입니다. 실버가 골드 산업이라는 얘기죠.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메리에스 펄롱이세요. 이분은 벤처로 회사 2군데를 론칭시켜서 포장해서 팔아먹었습니다. M&A로.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행사 전체를 주관했습니다. 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에이징의 진화. 우리는 지금 석세스풀 에이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포지티브 에이징,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화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긍정적인 노화를 위해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가 뭐냐고 또 우리는 또 접근해서 해야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영역을 또 개발해야지 돈이 됩니다. 그죠? 석세스풀 에이징에서는 중요한 게 6가지예요. 소셜, 보케이셔널.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생계를 위한 일 말고도 자원봉사도 중요하다. 정신적, 지적, 평생 공부해야 되고, 감정적, 노인이 되면 어린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세밀한 부분을 잡아줘야 되고, 피지컬, 육체적 건강. 또 웰리스의 기준과 석세스풀 에이징, 성공적 노화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네. 자, 포지티브 에이징이라는 주제를 다룬 지금 학회도 늘어나고 있고요. 별도의 홈페이지, 이런 NPO나 영리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영역은 정부의 공공 영역에 공식적인 기구, 협회가 있습니다. 이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분이 이걸 만들었고, 이분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아주 재밌는 모델이에요, 이것도. 자, 이제는 실버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배경이 되는 유니버설 디자인, 또 지역사회에서 시니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에이지 프렌들리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니버설 디자인은 뭐냐? 사실 유니버설이란 말도 쓰면 안 돼요. 디자인이란 말 자체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쓸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니버설이라는 얘기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외국인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바로 이 배려의 디자인입니다. 또 배리어 프리는 장벽이 없는 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개념이 도입됐는데, 배리어 프리보다 유디란 개념이 더 큽니다. 이를테면 배리어 프리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건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니라 반유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장애인 표시를 강조를 했어요. 장애인들은 좋죠. 아, 저건 내가 이용할 만한 시설이라는 표시구나. 근데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나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왜 나를 그냥 보면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왜 배리어 프리라는 마크를 붙였어. 그거 자체가 반유디, 유니버설 디자인에 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게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고 유니버설 띵킹입니다. 생각 마인드. 자, 미국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맞춰서 자, 이런 AIP, AIC, 놀크라는 컨셉이 생기고 있어요. 자, AIP. 최대한 집에서 늙어가고 싶다. 집을 떠나고 싶다는 거고. 자, 에이징 커뮤니티. 최대한 지역사회를 떠나고 싶지 않다. 내가 경로당을 이용한다. 복지관 이용한다. 그럼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조성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AIP, AIC입니다. 배경은 유니버설 디자인. 자, 내추럴 어커링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놀크라고 하는데요. 자연 발생적인 은퇴자 커뮤니티예요. 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지금 압구정동이 문화의 거리로 유명하고 젊은이들이 거기서 온갖 뭐 먹거리, 구경거리, 즐길거리, 들을거리, 함께할거리 즐기는데 여기가 어느 순간 지금의 인사동이나 저쪽 효자동처럼 향후 30년, 40년 후에는 이게 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대 때 이용했는데 30년, 40년에 60세 때 거기가 익숙하게 거기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자연 발생적인 은퇴자 커뮤니티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자, AFC,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라는 컨셉인데요. 고령 친화적인 도시, 주거, 요양, 교통, 생활 인프라가 갖춰준 도시인데 이게 전 세계에 34개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3개가 있어요. 일본에 2개, 중국에 하나. 한국에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 컨셉이 왜 중요하냐? 세계 보건기구가 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럼 에이지 프렌들리 커뮤니티에서 살려면, 시티에 살려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죠. 공간, 건물, 하우징, 교통, 사회적 참여, 커뮤니케이션, 정보, 시민 참여, 고용률, 건강, 커뮤니티 지원 이런 부분들이 평가 지수에 맞춰서 점수를 얻어야지 이게 진정한 AFC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한국에 아직 없습니다. 이게 생겨나야 되죠. 또 뭐가 중요하냐 보니까 막 안전, 존경, 존중, 세대 간 소통, 그죠? 지속 가능성, 다양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이 본인이 지불 가능한 경제적 수준 안에서 수용 가능해야 되는 거고, 시니어들이 지금 대체 7만 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냐, 공간을 제공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자, 이제 실버 산업 부문별 트렌드와 인사이트.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이고 재미없는 얘기였었고요. 지금부터는 빨리 보세요. 여기 도움되는 게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부에 저희가 용역 참여하면서 본 거고요. 그래서 세계의 선진국의 고령친화 모델을 벤치마킹 했어요. 5개국의 30개 이상 사례를 서면으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농촌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따져서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은퇴자 도시가 있었고, 선진국은 여행하면서 공부하는 모델이 돈이 되고 있었고, 또 지자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복합문화 공간이 또 돈이 되고 있었어요. 또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문제인데 농촌 지역의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냐? 도농교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거, 또 지역 문화관광 장화원을 상품화 서비스한 부분으로 재미 본 게 일본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네. 또 실버 산업 가지고 컨버전스로 성공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매더 라이프 웨이지라는 비영리 민간단체 시카고에 있는데 여기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타운도 도시와 아리조나라는 유명한 은퇴지에 은퇴 각광받는 지역에 전원 휴양형 실버타운도 있어요. 또 복합문화공간 프랜차이즈도 됩니다. 자, 실버타운 근처에도 카페가 있어요. 이분들이 건강한 시니어들이 가족 단위 이용하다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실버타운 이용하겠죠? 요양시설 이용하겠죠? 가요. 같은 여기 회사가 운영하는 거니까. 또 연구소는 고령화 연구소라고 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한 결과는 다시 여기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델이죠. 이게 컨버전스 사례입니다. 실버타운들이 이거와 이걸 하면 더 좋겠죠. 자, 일본은 병원으로 시작해서 노인 장기 요양 분야에서 돈을 번던 회사가 있어요. 후라테어 법인. 니시노 병원은 원래는 급성기 질환을 다뤘습니다. 급성기 질환이 돈이 됐으니까. 근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만성기 질환을 많이 앓잖아요. 안 되겠어요. 우리 병원의 주력을 만성기 질환으로 가야겠어. 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본 거죠. 아, 재가 서비스도 돈이 될 것 같아. 실버타운도 될 것 같고, 또 방문 서비스도 될 것 같고. 같이 한 겁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이 회사는. 또 국내 기업은 여긴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공했는지 모르겠고요. 재밌게 푸드, 케어, 투어, 병원, 급식 이걸 같이 하는 회사가 생겼더라고요. 예. 근데 박람회 가서 찍어 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회사의 이름과 이 브랜드와 이 로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보면 청청인, 이게 로고예요. 청청인. 청청인 C인데 그 안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병원과 이런 거는 케어 쪽은 맞을 거예요. 자, 푸드, 투어 이런 거에 맞을까요? 이런 거 그러면 위에 그룹을 만들어 놔야 되고 밑에 하이 폴더로 사업 부문을 나눠서 별도의 브랜딩과 로고와 슬로건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아직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생각 못 할 수 있고 안에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렇죠. 이 회사가 커지면 다시 한번 이거 포지셔닝 새롭게 해야 됩니다. 네. 자, 또 지금 대웅제약의 자회사 이지메디컴이라는 회사에서 실버 용품점을 만들었어요. 자, 이름이 뭐냐 보니까 100세 동안. 네. 올해 안에 200개의 프랜차이즈를 만든대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용품을 팔고 앞으로 노인 전용 포털 사이트도 만들고 US 케어 서비스, 인프라 구축도 하겠답니다. 자, 또 종로 3가에 가면 노인 벨트라고 생겼죠. 노인 문화 벨트. 탑골공원 근처에 거기에 가면 용품점이 또 있고요. 그죠? 실버 주점도 있고 북카페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인 주거 산업을 좀 보겠는데요. 미국에는 4만 명이 사는 50년의 역사를 가진 여의도의 12배 되는 크기의 은퇴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5명 중에 4명이 골프카를 가지고 있고 골프카가 차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속 56km 이상 밟을 수가 없는 규정도 있고 여기에는 대학교가 있어서 평생교육도 할 수 있고 의료시설도 200개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 온갖 생활, 문화, 여가를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이처럼 2만여 개의 은퇴자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일본도 고베행복촌, 지진으로 유명하죠. 62만 평 규모의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사는 은퇴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의 서천 은퇴자 커뮤니티, 전라남도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네. 자, 중국은 늦게 시작했는데 실버 산업을 배포가 아주 큽니다. 부지 면적 155만 평, 북경에 30km 반경에 자 보세요. 12,000베드. 한국의 최고 큰 요양베드 가지고 있는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베드를 안 넣습니다. 12,000베드.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볼 수도 있는데 저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중국 사람만 받아들이겠습니까?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한국은 600명 분양할 생각하고 있어요. 600명. 네. 한국의 별도의 마케팅 회사도 계약을 했고. VIP 체험, 글로벌 헬스케어 중요하죠. 돈 되죠. 중국은 또 전통의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또 우리는 법규로 막고 있지만 중국은 저기는 줄기세포. 돈 있는데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줄기세포 안 건드리고 싶겠습니까? 저걸 건드리려고 합니다. 예, 돈 되겠죠. 또 그러면 각 나라 노인들이 평생 살아온 생활습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음식 습관, 주거 습관. 그거를 거기에 맞게 또 인테리어도 해주고 음식도 제공합니다. 네, 땡기죠. 네, 서비스가 하드웨어는 멋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중국도 우리하고 좀 비슷해서. 근데 이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만약에 실버산업학과에서 중국을 간 다음에 이런 걸 보고 와야 됩니다. 또 북경 태양성이든 태양성 거기도 봐야 되고 일본은 아까 같은 고베행복층 이런 거 보고 오고 그럼 좋죠. 미국에는 2만 개 은퇴자 커뮤니티가 있고 그 중에서 큰 규모의 실버타운 2,400개가 있습니다. 매년 40개의 실버타운이 생겨요. 원예, 취미, 종교, 휴양, 여가, 부부, 혼자 들어가는 또는 레즈비언, 골프, 레저 이런 골라 먹을 수 있는 반찬거리가 다양한 실버타운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일본은 칼리지 링크형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교가 실버타운하고 연계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경영마인드가 필요해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등록금이 덜 들어오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나 아니면 학생을 더 뽑아야 되는데 노인들 학생이 늘어난다는 거죠. 노인들을 대학생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버타운과 연계해서 서로 서비스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학교 링크형 커뮤니티 사례입니다. 교토대학, 도시샤 뭐 이렇게 많습니다. 곳곳에. 자, 이 중에서 동경 같은 데 이런 데를 보고 오면 좋죠. 한양대도 해야 됩니다. 한양대도 해야 돼요. 미국에는 CCRC라는 컨셉이 있어요. 건강할 때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있는 실버타운. 연속적인 케어가 연속적으로 가능한 은퇴자 커뮤니티. 2만 평, 3만 평 되는 규모의 150명에서 300명이 사는 은퇴자 커뮤니티입니다. 자, 이게 액티브 시니어하우스. 돈 있는 사람은 우리의 단독주택처럼 삽니다. 그리고 점심 같은 데만 여기서 픽업해서 점심 갖다 먹어요. 이제 인디펜던트 리빙. 우리 실버타운, 아파트형 실버타운 들어갑니다. 조금 건강 불편하면 어시스티드 리빙. 우리는 없는 개념이죠. 이런 분들이 한국은 집에 있죠. 그죠? 가족의 케어도 못 받으면서. 약간의 도움만 필요하면 이동이 가능하고 개인 생활이 가능한 부분. 자, 스킬드 러싱홈. 도움을 다 받아야 되는 분들, 이분들. 또 디멘샤 유닛, 치매, 재활이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이동돼요. 자, 이 CCRC가 왜 중요하냐? 부부가 있었어요. 한 명은 건강하고 한 명은 건강하지 않아요. 한 분은 실버타운 가야 되고 한 분은 요양시설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요양시설과 실버타운 같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시니어스타워와 노블카운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정통 CCRC는 아닙니다. 이런 게 좋은 거죠. 같이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지역사회에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해요. 아침 일찍, 오후 일찍 닫고. 우리나라 요양시설은 늦게 엽니다. 서울형 요양시설은 다행히 1층에 열죠. 출근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맡겨야지 이게 우리도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시 반, 10시에 여는 게 아니라 7시, 8시에 여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타가소를 같이 운영하면 타가소.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맡기고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줍니다. 좋죠? 네.